예, 막 섞인 거에. 예. 근데 그게 대체로 뭐냐면 섞여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뜻은 아니에요 이게. 예, 대체로 조화력이 있다라고도 보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조화를 가질 수 있는 인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청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다 있다는 것은. 예.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색상에 의해서도 이제 대체로 그렇게 쪼개볼 수 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안될 수 있는데 대체로 왜 이런 거죠. 우연성 속의 필연성을 우리가 관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연성 속의 필연성을 기본적으로 이제 음양 요소를 볼 때는 대체로 목화의 색깔이 대체로 양에 속하는 놈이고 금수의 색깔이 음에 속하는 요소가 되니까 여인이 푸르고 붉은 색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얻었다? 양의 뜻을 얻은 것이 되므로 대체로 뭡니까? 자기 마음먹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양에 속하는 존재가 흰색이나 검은색의 뜻을 얻었다는 것은 대체로 자기가 진행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음양의 뜻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런 식으로 옷도 많이 입죠, 그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아까 12신살 이런 요소를 떠나서 여자들은 대체로 뭡니까? 푸르고 붉고 하여튼 뭐 대체로 유채색이고 남자들은 대체로 뭐 검정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음의 뜻을 대체로 얻은 거니까요. 선생님, 취침할 때 그 두부의 방향을 그 반환, 장성이나 반환 색상으로 보면 같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두는데 옷은 그 색상은 장성이나 그 장성사를 피하는 이유가 아유, 장성이나 반환 색깔의 방해 같은 게 아니죠. 오행으로 볼 때 아니죠. 오행으로 볼 때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지금 다룰 부분이 아니긴 한데 음이 다르죠. 이게 장성이라는 방향하고 장성이 만약에 이노술생이 장성이 오라면 미는 선한간을 의미하는 거죠. 선한간을. 팔방에서는 완전 다른 방향이에요. 이게. 같은 방향이 절대 아니라니까 이게. 그렇게 귀방은 원래 살방의 옆에 있다. 귀방은 살방의 옆에 있다. 살방의 옆에 있다. 가장 안 좋은 거 옆에 좋은 것이 끼어 있고 또 좋은 거 옆에 그거 못 봤어요. 요새 오락실에 가면은 이런 게임 있거든요. 고릴라.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애들 갖고 노는 그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얹어놓고 그지요. 뭐 기차 세트 이런 것도 이렇게 딱 박스로 해가지고 안에 이어갖고 해놓고 밑에 보면 이렇게 뺑 돌려가지고 이걸 무슨 게임이라고 하는데 삐삐삐 해가지고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넘어가면 뒤로 이렇게 히득히득 인형이 디비지잖아요. 그죠? 그거 못 봤습니까? 오늘 깜깜해 보네. 인형 뽑기 이거 말고 이래 집어오는 거 말고 그 옆에 보면은 다섯 칸 된 옆에 보면 꽉꽉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런 거 적혀 있다니까요. 바로 옆에 보면은 다섯 칸 한 방에 넘어가는 거 옆에는 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도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인형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도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방향이라는 것은 그 방향하고 약간만 벗어나더라도 기방살방이 따로 있다니까요. 지금은 지술충민한 색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지술충민은 어디에?
방하면서 방합 자체에서 색상 자체가 그런 아직도 공부를 갖다가 봐보세요. 인묘진의 색깔은 뭐냐? 춘색이다. 그죠? 그죠? 그러면 진의 색깔은 뭐예요? 춘색이에요? 화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토색이에요? 춘색이죠, 춘색. 그러면 인호술의 그 밑에 사오미에서 미도 그러면 사색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장성하고 색깔이 같은 거잖아요. 그게 방향하고 계절하고 지금 시간하고 지금 공간하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하고. 자, 이건 뭐 시간이죠, 시간. 자, 인묘진 사오미가 지금 이때가 전부 동물놀이인 줄 알았으니까 동물놀이가 아니라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시간. 그죠? 예. 자, 이게 시간이 갖는 색상은 이 색깔이고 공간에서의 인묘진 사오미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다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이렇게 된다니까요. 술해. 공간에서의 오와 미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거다. 공간에서는요. 선생님, 여자가 육개살 방향의 색깔의 옷을 입으면 대체적으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음양과 관계하고 그 관계의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 건데요? 아,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일반론이라고 아까 제가 전제를 할게요. 일반론. 일반적으로. 근데 여인이 육해살을 만약에 목화 색깔이 육해살에 해당된다면 돈은 벌되 또는 사회활동에 성공은 하더라도 어떻다고 남편의 덕이라든지 남편과 유리한 요소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12신사를 조합을 했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 이 정도, 이 여기까지 진도가 나면 지금 듣는 사람들 막 머리 흔들리거든요. 일반론을 먼저, 일반론을 일단 먼저 파악해놓고 뒷날에 이제 뒤섞였을 때에 지금 이 부분은 색상의 문제는 시간적으로는 인묘진은 춘색이고 여기서 말하는 인묘진이 방향에서 말하는 인묘진이라는 것은 방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여기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요걸 쪼개면 되겠죠. 요걸 갖다가. 그 색상의 일반 표현하실 때 아까 청색이 이제 시작하고 물에 있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그 미를 갖다 방향에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을 보지 않고 제가 방향을 지금 설명한 적이 없어요. 방향 이야기를 이 진도에서 꺼낸 적이 없다니까 지금요. 이 진도에서는 지금 색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색상 요소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방향은 지금 질문을 해가 그린한 거라니까요 지금. 그죠? 장성과 반환의 개념에서의 그 색상 개념은 그 지금 말씀하신 시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 장성 반환이라는 것은 색상으로 쪼개난 게 아니라니까요. 장성은 방향 개념이지. 방향 개념이네. 방향 개념. 근데 색상으로는 뭐예요? 사오미가 색상은 같지만 색상은 일반적 시간적 흐름에 따른 색상은 같지만 이게 방향으로서 장성과 반환이라는 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방향을 오방향으로 맞추다 해서 반환을 작용하면 그럼 이 방향은 뭔데요? 그럼 반환이 방향이잖아요, 방향. 근데 일로 주고 사는 건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사오미하고 색이 같으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춘색은 몇 색이다? 기본적으로 3색이다 하면 3색. 색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사오미 월에. 그죠? 이게 불기운이 진행됨으로써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색상이 다 기본적으로 다른데 묶어서 포괄적으로 적색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네. 색상의 그 전체적인 개념 있지 않습니까? 네. 색상을 세분화하면 된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아까 그 살이라는 개념에서 색상이라는 거하고 살하고의 개념은 연관시키고 완전히 구분. 그게 이거지. 방향을 지금 여는 그 머리에 터지는 거예요. 방향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방향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 만물이 어떤 성질을 얻으면 색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색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그 색깔이 대체로 푸른 것은 심정적으로 놀람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카토금수 배속할 때 해봤죠, 그죠? 그래서 놀란 기운이 표현된 것이요, 시작의 기운이 표현된 것이다라는 게 시작의 기운. 어떤 물건이라도 대충 이런 색소로 잘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성질이 드러난 것이다. 이게 본색, 그죠?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성질이 뭘로 대별됐다, 색상으로 대별됐을 때 어떤 과정을 청색소가 기운이 가득 차 있다가 그 다음에 불기운을 얻으니까 어떻다고 해요? 적색소가 가득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러진다. 그 다음에 도로 휘어지고 그 다음에 검어지더라. 이게 이제 사물이 어떤 성질을 얻어서 흘러갈 때 드러나는 색깔의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지금 진도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장성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헷갈려 본다니까요. 이 말의 뜻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요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근데 그 사람이 이러한 색깔을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은 뭐 어떤 의도, 이러한 성질을 부분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거죠.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유감한 요소를 보면 여인이 녹색 옷을 입고 있으면 젊은 사람을 구애하고 있거나 젊은 것을 짝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또는 은밀히 사랑을 시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시작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딱 색상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그 성질이 드러난 색상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뭐냐면 방향 요소가 결합된 게 아니고 사물의 성질이 어떻더라 하는 그 일반론을 지금 머릿속에 이해를 해 두시라는 거죠. 자, 봅시다. 진도가 빨빨 나갈 내용인데. 자, 봅시다. 그 다음 기타 위도 경도상에 의한 사조 분석의 차이. 위도 경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첫 부분은 제가 한번 다뤄드렸을 겁니다. 적도하고 극지방하고 극지방. 여기 다시 극지방이 나오죠, 그죠? 극지방이 나왔을 때 대충 적도 가까운 지역에서 태어나면 팔자에 불기운이 약하더라도 화부족의 어떤 간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가운 물기운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위도상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기 경우에는 뭐예요? 물기운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여름에 태어나도 계절적으로 되게 춥습니까, 덥습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게 덥지는 않겠죠, 그죠? 조후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태어나면서 뭐가 부족하면요? 불기운 부족하면은 반드시 그 화부족의 해가 크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 대체로 남북을 놓고 보면은 여기를 90도로 보고 여기 0도로 봤을 때 38.5도인가요? 38.5. 사실은 45도쯤 되겠죠. 45도가 정확하게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5도가 원래 이제
요 적도와 위아래를 쪼개는 기준이 된다면 대체로 이 한국 사람은 대체로 뭐가 부족하다. 대체로 무기에 더 가깝죠, 그죠? 한국인들은 대체로 좀 화부족의 해가 이렇게 보면 되죠. 화부족의 해. 화부족의 해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도 일반적인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 전에도 설명했었지만 일반적으로 대체로 화부족 했을 때 화부족의 해가 조금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어느 쪽에 가깝다? 북방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북방하고 남방 계열로 하면은 북방에 더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팔자의 간지가 차가운 기운으로 몰려 있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몰려 있다도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45도 이하의 아주 남쪽 지역에서 태어났다 이랬을 때는 불기운이 부족한 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제 요 위에서 북한에서 태어났다. 북한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다 이러면은 불기운의 부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반드시 화부족의 해를 당할 것이다. 그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화부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부족이 좀 더 많으니까 행동이 수동적이다, 적극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수동성이 좀 더 강하죠. 저 불기운이 넘치는 동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옷도 그냥 막 벗고 다니겠죠. 물론 덥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화기운이 강화된 지역에서는 행동적인 면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외부적인 표현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지게 돼 있고 물의 뜻을 많이 자꾸 움츠려야 되니까요. 활동력을 아무리 의지적으로 강화시킨다 해도 소극적인 수동적인 형태의 성향이 많이 드러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번영의 기운이 많이 이루어질 때가 대체로 불기운이 좀 강화될 때 그렇게 변화가 많이 온다, 또 발전적인 변화가 많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기운이 많이 변하는 건 주로 산업 현장에서 본다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대체로 그 병인정묘 이렇게 불기운이 강화될 86년, 87년도를 기억하시겠습니까? 86, 87년도. 그 다음에 경오년, 90년도. 그죠? 90년, 요럴 때에 이제 주가가 크게 많이 움직여지는, 주로 이제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겠죠. 그럼 올해도.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까지 눈치를 다 떼시니까. 무인기묘년에 주가가 어땠어요? 무인기묘 98, 99년도 IMF 이후에 그래. 그 다음에 신사 끝나고 이모로서 불기운이 강화되기 시작할 올해에는 주가가 강화되겠죠. 아니 무인 기묘가 어째서 임묘진이 봄운동으로 겨울을 마치고 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때 크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진사가 음운동, 오미가 양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오미 할 때 주로 오에 뭐냐면 변폭이 발생할 때 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대체로 그 화부족의 지역이 되는 한국은 대체로 요때에 많은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탱을 하고 있는 거는 별로 그래프 변화로 별로 안 드러나니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 매도달 오른달 딱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지? 그거는 어떤 원리입니까? 그것도 간여지동이라든지 간여지동이 몰릴 때거나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청간적 요소하고 지지적 요소가 한쪽으로 몰릴 때예요. 기울어질 때. 기울어질 때는 내가 마늘 장사를 한다. 마늘을 많이 파는 것이 가을이라면 가을에 마늘 장사가 마늘 가면 이해 그러니까요. 뭐 할까요? 우산 장사, 양산 장사 할까요? 양산 장사. 양산 장사가
양산 장사는 어디 먼저만 여름에 팔지죠, 그죠? 여름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얻어야 병정사오 이런 것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오를 얻었다면 이 양산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병오를 만났다 이러면은 올라가겠죠, 그죠? 예. 그 다음 거꾸로 개해를 만났으면은 정반대 끝길이 하늘과 땅에 다 모여 있으면 그렇죠, 바로. 바로 이 원리죠. 그러니까 간여지동의 요소가 몰리는 달. 그 다음에 똑같은 오행이 몰리는 이제 달.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신사년이다 이러면은 신사년이면 이 사가 겉으로는 불기운이죠, 그죠? 불기운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달이 인이나 묘. 그 다음에 사나 오가 거듭하여 오면 지지적으로 뭐예요? 하늘과 땅 기운은 아니지만 지지적으로 몰리게 되죠. 이 몰리게 할 때 변화 요소가 많이 다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오나 화나 목이 필요할 때 자에서 크게 뜨는 것은 자에 있는 의양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건 이제 극하면 다 하면 힘이 다 하면 궁하면 통하고 통하면 변한다 해서 그때 움직임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뭐 피크, 쇼크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기운이라는 것이 전에도 그래 보였지만 인묘에 쭉 드러났다가 진사에 출렁거렸다가 오미에 다시 드러났다 이렇게 수그러진다 했죠. 그래서 미는 이 오가 오히려 그 일반적인 기운의 정점이기 때문에 미는 수그러지는 운동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움직임이 많은 것은 즉 기울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뭐냐면 인묘, 진사는 뭡니까? 기울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 양기가 지탱되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오에 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오라는 건 다음에 변화되는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변화를 많이 이끌어주는 인자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있고 성장률이 있죠. 그죠? 율 자체를 높여주는 것이 양운동에서는 인묘, 그 다음에 오 이런 것이 양운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보통 전쟁이 좀 많지. 오늘은 그러니까 전부 다 불기운이 다 외부적으로 다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뭐 법령 변화도 좀 많아지고. 그렇죠. 그럼 파리와의 전쟁도 있고 5월달이 되면서부터 파리채 들고 모든 게 웃음화가를 다 튀어나와가지고 설치니까 활동성을 모든 것이 음적인 것에 속하는 것들도 다 응해서 드러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변화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거니와 개인적인 운명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다, 남방기후에서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크게 사주가 한습, 차갑고 습해서 생기는 요소가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에 가까울수록 북반구의 이 부분을 북과 남으로 쪼갰을 때에 이 지역에서는 주로 지도자가 어느 매돌생이 잘 될까요? 소련의 지도자는 매돌생, 여름생이라고 여름생. 아프리카의 지도자는 매돌생, 겨울생들, 겨울생.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화를 얻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중화를 얻는다는 것은 이미 기운적으로 차가운 요소가 많이 강화된 지역에서는 따뜻한 요소를 얻어서 태어나야 뭐가 됐다고 계절적으로 중화가 되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까울수록 어떻다고 해요? 더운 기운이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계절적으로 시원하고 서늘한 계절에 태어난 지도자가 원만한 즉 조화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는 거죠. 안에 떼고 같은 게 아닙니까? 예. 축구이 되거든요. 예. 분지 지역, 내륙이라고 하는 지역, 내륙하고 해양 지역이라는 것은 해양은 대체로 이제 기후 변화가 적고, 그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수분 때문에 대체로 불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 이미 공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내륙 지역은 이제 물기운과 물기운이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기운의 조절 능력을 뭐로에 의존해서 토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서 불을 조절하니까 기후 변화가 많은 거죠,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났는 공간을 봤을 때 해양 기후냐 내륙 기후냐에 따라서 이제 수분의 조절력이 있는 곳에 태어났느냐 이것도 참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여기는 토의 작용이 더 중점되고 해양 기후는 대체로 수분의 조절력 이렇게 보면 되죠. 대체로 이쪽이 좋습니다. 이쪽은 대체로 어떤 사람 태어나기 좋아요. 산에 났다. 기가 평고한 사람들 잘 나요. 기가 잘 조화된 사람이 나타나요. 기가 대체로 치우친 사람입니다. 기가 치우친 사람. 치우친 사람이 잘 태어나요. 문명은 어디에 쓰여요? 물이 갖는 조화력 속에서 기본적으로 문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살아가기 좋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저쪽에 그 수균이 지금 극단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산이 많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산에서 말을 잘 달리겠습니까? 활을 잘 쏘겠습니까? 활을 잘 쏘겠죠. 그러니까 세계 양궁은 1등. 그 다음에 사격 1등. 동이에 동이, 그죠? 우리가 큰 활을 들고 다니는 민족이다, 걔가, 그죠? 활을 못 따고 들이다니는 산이 많으니까 말 탈 때가 없는데, 말 탈 때가. 그죠? 말을 달리고 뛸 때가 있어야 하고 달릴 거잖아요. 조금만 달리면 산이고. 그러니까 전부 산 속에 숨어가 이걸 잘한다고요. 근데 이 문화가 모든 면에 이어져. 그 다음에 기운이 치우치는 요소가 강하니까 뭐예요? 악바리로 하는 거 있죠. 악으로 하는 거, 달리기. 이런 거 세계 1등이라고 보면. 그죠? 마라톤 이런 거는 키는 막 호만화 해가지고도 엄청나게 잘 뛰죠. 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은 딱 꼬나에 엮는 거. 구멍에 엮는 거, 조그마한 구멍에 엮는 거. 이런 거. 잘한다, 그죠? 하여튼 작은 거, 예리한 거, 이런 걸 하는 건 세계 기능대회 1등. 그러면서 저 평야에 말 타고 뛰댕기는 놈을 갖다가 수도 없이 잡아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땅에서 들판을 뛰는 스타가 나오기 어려운 거라요. 들판을 뛰는 스타. 그게 참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보죠. 풍수적으로 이미 산이 많은, 산도 많고 악도 많고. 산하고 악은 원래 다릅니다. 산악이라죠, 그죠? 그래서 설악산 할 때 설악이죠, 그죠? 설악. 이게 악은 엄청나게 높은 산악이죠, 그죠?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는 결국 들판에서 뛰어야 되는데 뛸만 하면 딱 꺼나가면 바로 막 활로 쏴 눕혀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축구도 봐보세요. 차범근. 차범근만큼 한국 축구에 대해 떠들차게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방의 땅으로 나가라 이거라. 추방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컴백을 했지만 이렇게 차범근이란 이 양반 때문에 축구 대리점에 공이라도 한 개 더 팔리는 게 것이다. 우리가 월드컵 하면서 참 이 스타를 갖다 이방으로 내돌리는 건 뭐냐? 이 바로 활을 잘 써놓은 딱 틈만 있으면 막 나무와 나무 사이로 막 그대로 해가 막 요 위에 있는 말 위에 있는 걸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 산이 많다는 것은 산 기운을 많이 한다는 것은 대체로 오행적인 편중성을 잘 갖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꾸로 이제 해양적인 요소를 잘 가지면 기가 대체로 중화된 존재들이 대체로 잘 태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사주간지도 마찬가지로 해양성 기후에서 태어났느냐, 내륙성 기후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오행 기운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도상 사이에 어떤 그 다음에 적도지방의 사주 분석에 동시에 포함됐죠, 그죠? 적도지방에는 사주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계절적인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계절적인 변화가 거의 없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매해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은 공동적이다, 개별적이다.
공동적이라는 거죠. 전부 다 이 사람들 팔자는 전부 다 이거다 이거죠. 간혹 수 하나 들어오고 팔자를 접는다면 우리가 표현하는 만세력의 간지 표현으로는 다르게 표현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떤 기운 속에서의 기운적으로 불기운이 크게 강화되어 있으니까 용신이 있다면 용신이 같을 것이요. 기신이 있다면 기신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대체로 공동적인 순환, 공동적인 번영 이게 완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개별적 운명을 점치는 일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뭡니까? 불 피울 때 막 비비가 피우고 그 사람도 부족함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적도지방에서 우리 간지 계절적으로 기운적으로 기우제스는 별로 간지 적용이 별로 무미하다. 그다음 남반구의 사주 문제 이건 좀 머리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계절적으로 우리가 간지에 의해서 지금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역은 지구상에서 어떻고 계절 구분이 뚜렷한 중위도 지방 또는 또 북반구 중심으로 지금 오랫동안 하늘과 땅에 이루어진 계절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간지를 갖다 배열해 난 거죠. 중위도 지방을 벗어나서는 사실은 에스키모인들도 이 사람들하고 어떻다고 비슷한 기운으로 몰려 있겠죠. 그러니까 간지를 논해가지고 개별적인 운명을 논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위도 지방인데 남반구에도 이제 이 중위도 지방과 계절적으로 편차를 두고 이렇게 또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간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도 이 부분은 해결 안 되고 만약에 국산일 경우에 남반구에 가 살아도 역시나 간지 영향 속에서 사는 거는 많이 관찰했어요.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기운이 응해져가 있는 그래서 호흡이라든지 호흡의 진동이 이런 영향하에 자라는 사람이 대운이 어떤 운이 오니까 역마운이 오니까 여기가 사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도 대체로 그 특성을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간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겁재가 왔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니까 좀 덜하긴 한데 겁재는 그것도 또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어느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 하여튼 기해일 여자였는데 대운 흐름이 이제 주변의 글자가 축이나 자 이런 걸로 몰려 있어요. 축이나 자. 그래서 이제 해자축이 몰려 있어가지고 해 중에 있는 간목이 세력을 의지할 때가 별로 없죠, 그죠? 차가운 기운이 너무 몰려 있어가지고 갑으로서 모양을 드러내기 어려운데 이 사람에게 어떤 오더를 했느냐면 적도 가까운 지역에 가서 요 글자가 뭐죠? 정제 편제죠, 그죠? 축도 재성 요소를 계속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제와 관련된 뭐예요? 지장간 속에서 들었다는 건 소극적인 사회활동이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있는 남자를 구하면 돈 다루는 회사라는 거죠. 그 남자를 구하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갔다니까 비행기 타고 적도 가까이 적도에 우리나라보다는 더 가까운 그 호주가 더 우리 적도에 더 가깝죠, 그죠? 따뜻한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진짜로 호주 은행에 근무하는 어느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 전화 와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운이라든 지지 요소가 약하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거기 가도 이미 이 태어났을 태생지에서의 간지적인 작용. 만나는 거는 성공작이었죠. 적도까지 비행기를 태워 보내가지고 팔자에 제일 흡사한 모양을 찾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기가 막 번외를 하더니
역시 자기 대운을 써먹더라니까요. 결혼이 잘 안 되는 대운을 써먹더라. 예. 선생님 잠시 그 호주 쪽으로 놀러 가가지고 예. 알을 꺼서 예. 놔뒀다. 예. 내가 뵙고 왔다. 그게 참 머리가 아프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죠. 아니 근데 외국에 유학 가서 예. 애기를 한 3살, 3살까지 키우다가 예.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그게 북반구 지역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또 중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죠. 미국이나 이런 쪽에 미국 같은 경우 거의 중위도 지방에 걸리니까 뭐 적도까지도 이제 가까이 이렇게 물려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거의 문제가 안 되죠. 뭐 일본이라든 이런 데는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태어나면은 간지 적용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 안 된 문제로 남는 거죠. 그리고 뭐 캐나다도 그대로 적용돼요. 캐나다도 보면 전부 미국 가까이 오래오래 살잖아요, 그죠? 그 위로는 다 추우니까, 그죠? 캐나다까지도 대체로 이제 간지 적용을 그대로 해도 좋더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아직도 이제 풀어야 할 과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남반구의 난도도 막 그날 그 나라의 시간을 환산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뉴욕 정도 같으면 지금 시간대로 시차를 그대로 빼가지고 계산합니까? 아 뉴욕의 그 시간을 그 적용되죠. 뉴욕 시간. 그렇죠. 뉴욕 시간을 그대로 우리가 만세력상으로 적용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그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쭉 토대를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그 현지에서 중위도 지방 여기 있다는 것은 같은 하늘을 쓰고 있다는 거죠. 같은 하늘. 예.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선생님 한번 되게 놀린 적이 있는데, 지구가 돈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돈다면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가는 건 너무너무 간단하다. 여기에서 헬리콥터를 딱 타고 아니면 열기구를 타고 여기에 딱 떠 있다가 지구가 싹 돌고 나면 사뿐히 내리면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근데 선생님 순간적으로 설명 못 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공기도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잘못했으면 제가 교무실에 가면 많이 받았겠네. 뭐냐면 같은 하늘을 쓴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할 때 그지요. 같은 하늘을 쓰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계절적인 요소가 거의 시차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간지 적용은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직접 태어난 그 자리,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에도 몇 개 기준시가 있으니까 지역마다 약간씩 우리 시차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적용해 주면 그대로 맞아요. 실제로 아메리칸들을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봤는데 아메리칸에서 거기에 있는 태생적인 기운을 안고 간지적인 영향을 받았으면은 그 적용을 해보면 그대로 맞다니까요.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